안녕하십니까. 메타사주의 이건상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보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거,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실제 참고로 하거나 몰라도 크게 관계없는 것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은 왜 넣냐면은 하도 중요한 거라 한번 간략하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중심으로 에너지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요. 강하게 들어오는 것과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부드럽게 나가는 것과 강하게 나가는 것을 4개로 나눠지는데, 이 모양이 오행입니다. 이렇게 오행은 생관계와 극관계가 이루어지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서로 생하면서 도는 원순환과 서로 극하면서 억압하는 관계가 오행에는 한꺼번에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0번인 나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나가는 것, 부드러운 에너지로 내가 배출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이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라는 말을 한꺼번에 부를 때 식상이라고 그러고요. 이 내가 극하는 재를 정재와 편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합쳐서 그냥 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관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집니다. 나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인성은 편인과 인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비견과 겁재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나눠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비견, 식상, 재, 관, 인성은 5개지만은 이게 2개씩 분화가 되니까는 전체 개수가 10개라서 10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즉 10개의 에너지다, 이런 뜻인데, 육친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육친이라는 말은 이게 인간적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관계에 해당됐을 때 육친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십신, 육신, 육친, 이런 말들은 같은 맥락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겁이죠. 비견겁재는 일관과 동일한 오행이에요. 즉 일간이 양간이면 양지일 때, 둘 다 음양이 같을 때 비견이라고 하고, 겁재는 음양이 다를 때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이다, 그리고 가 양지인 인이 왔다, 이럴 때는 비견이 됩니다. 그 묘목이 왔을 때는 겁재가 됩니다. 근데 이 십신은 첫 번째,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을 중심으로 일관과 다른 지지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지지가 일간과 어떤 관계냐,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식신,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은 음양이 같은 것, 상관은 다른 겁니다. 즉 나의 일간이 갑목일 때, 목이 생하는 거는 화니까는 사화와 오화가 있겠죠. 즉 사화는 식신이 되고 오화는 상관이 됩니다. 그 편재와 정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재는 음양이 같은 것, 정재는 음양이 다른 것. 즉 일간이 극하는, 목은 토를 극하니까 그 음양이 같은 술토와 진토가 편재일 거고, 정재는 미토와 축토가 정재입니다. 편관, 정관도, 편관은 음양이 같은 것, 정관이 다른 것. 인수, 편인,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편인은 같은 것, 인수는 음양이 다른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신에 해당되는 이 도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간에 대조되는 다른 그 간지가 이게 비견인지 겁재인지 식상인지 편재인지 정재인지 편관인지 정관인지, 요거만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낼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두 번째로는 지장간입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장간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지에, 장이라는 거는 감출장이에요.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라는 개념은 천간이 조합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천간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순수한 오행이에요. 예를 들어 갑, 을은 목이니까 이건 순수한 목이에요. 그러나 그 지지에 해당되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인목은 무와 병과 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은 천간의 무, 병, 갑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인은 무토가 조금 있고 병화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이 많이 있는 목이에요. 그래서 천간의 목과 지지의 목은 좀 달라요. 마찬가지로 묘목은 갑과 을이 섞인 거고, 또 사화는 무, 경, 병, 오화는 병, 기, 정, 그 다음에 미토는 미, 정, 을, 기, 신은 정, 임, 경, 술토는 신, 정, 임, 이런 식으로 천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장간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축토를 한번 볼게요. 축토는 개, 신,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뭐냐 하면은 한 달을 31일이라고 놓고 이 31일 중에 어만큼을 요 천간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 그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축토의 개는 9.3일을 영향을 주고 신금은 3.1일, 기토가 18.6일을 영향을 준다고 해서 만든 표예요. 이 표가 도대체 누가 측정을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대대로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 지지는 지장간의 이 정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천간을 기준으로 오행을 따지는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정기의 오행을 주로 지지의 오행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간과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축토는 정확한 토가 아니에요. 수도 섞여 있고 금도 섞여 있는 토예요. 마찬가지로 진토도 마찬가지로 을목과 개수가 섞여 있는 무토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미토도 정과 을과 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지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이 지장간은 가끔씩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이란 개념이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외우면 굉장히 편한데 이건 외우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늘 곁에 두고 지켜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지지의 신금과 유금은 좀 특성이 달라요. 신금은 토도 섞여 있고 무토가 10.3이 있죠. 임수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에요. 근데 유금은 경과 신으로 이루어진 그 오히려 금의 속성이 더 강한 금이에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아둬야 될 게 공망입니다. 공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빌공자에 망할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공망은 작용을 안 하는 지지를 일컬어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망을 어떻게 유추를 하냐 하면은 천간과 지지가 합쳐서 60갑자를 이루거든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예요. 그러면은 결합이 되지 않는 2개의 지지가 생겨요. 그 2개의 지지를 공망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갑자일 경우 갑부터 개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죠. 그 다음에 술해는 요 사이클에서는 결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술과 해를 공망이라고 하는데, 이 공망 또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봐요. 그러면 일주가 여기에 해당되면 요 오른쪽에 있는 공망표에 있는 요 지지가 공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임자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임자에 해당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갑으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는 천간이 있고, 지지는 진으로 시작해서 축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축 다음에 있는 인묘가 공망이 됩니다. 이 공망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지지에서 공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공망이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주에서 재가 공망이 들었다. 공망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재에 해당되는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데서는 비중을 갖고 보는 게 바로 신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살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주 중에서 무진, 정축, 병술, 을미, 갑진, 개축, 임술이 나오면 무조건 백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개의 간지 중에서 7개에 해당되는 간지를 무조건 백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백호살에 해당될 확률이 50% 정도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다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고민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백호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살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근거를 어거지로 맞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백호살이 50%고 원진살,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살들이 있거든요. 삼재 이런 거.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는 백호, 원진, 삼재, 천라지망 뭐 몇 가지만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주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살이 그 사주학을 오히려 탁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신살을 다 버리기보다는 신살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부분으로 써먹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다 폐기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사주학에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막 악착같이 외우지는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